지금부터 우선 소화와 소금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소화와 소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는데요.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을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제가 분자 구조별로 왜 소화가 안 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첫 번째 밥. 여러분 밥을 드시는데 밥이 소화가 안 된다. 왜? 밥은 주로 어디서 소화가 되느냐면 입에서 소화가 좀 일어나죠. 소화작용이. 그 다음에 위장에서는 소화와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밥은 위장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야 췌장이나 간에서 만들어져 나온 소화효소와 또 반응을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소화가 안 돼서 느끼는 장기는 어디냐면 위장입니다. 그래서 위장은 밥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소화작용에 있어서 밥을 소화시키는데 위장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물론 100% 소화가 다 잘 되는 곳이다 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밥이나 밀가루 음식들이 소화가 안 되거나 문제가 일어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면 정말로 소화가 안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단백질입니다. 고기입니다. 단백질이나 육류 종류들 이런 것들은 왜 소화가 안 되느냐, 얘네들을 소화를 시키는 곳이 어디냐면 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는 괜찮은데 고기를 좀 많이 먹었다. 그런 날은 영락없이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런 분들이 위장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소화라고 그러면 왜 위장만을 생각할까? 소화를 잘 되게 해주는 것들은 왜 전부 위장에 좋으라고 먹을까? 위장과 관련되어져 있는 약들만 만들어져 있죠. 위산부미역제제, 제산제, 위장간 운동 촉진제, 그다음에 궤양 관련 약물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위장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만 만들어져 나와 있고 위장에만 집중되어져 있다. 그래서 육류, 단백질, 왜 고기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느냐 이건데요. 답은 위산입니다. 위산이 문제가 있어서 단백질류가 소화가 잘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위산이 너무 적게 나와서? 대부분의 약물들은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산을 적게 나오도록 하거나 나온 위산을 없애버리는 이런 약물들이 주가 되어져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위산 분비 억제제나 제산제를 먹으면 그냥 나와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낫던가요? 저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그 약을 먹고 낫지 않았기 때문에 저하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약이라고 만들어져 나와 있는데 제산제, 위산분비억제제. 근데 왜 안 낫죠?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느냐?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진단이 잘못되어진 것이다. 여러분들 위산이 많이 나온다. 나는 위산이 많이 나온다라고 어떤 검사를 한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무턱대고 위산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산 분비 억제제 줘버리고 제산제 줘버리고 있다. 그래서 안 낫는 거다. 저는 육류가 왜 소화가 안 될까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왜 단백질은 위장에서 소화가 안 될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논문들을 찾아보고요. 상식적인 선에서 대학교의 의학 서적에도 위산이 우리 위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그것만 이해를 하면 위산이 부족한지 위산이 부족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생기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단백질이 녹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녹지 않는다. 녹지 않는데 소화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특히 단백질은요, 소화효소와 만나서 분해가 되어 잘라져야 된다. 가위처럼 이렇게 싹둑싹둑 잘게 잘라져야 되는데 이게 녹아 있어야 반응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화학 반응을 많이 시켜봤고 어떤 상황에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고 어떤 상황일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눈으로 엄청나게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위장 속에서 단백질이 녹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소화효소가 와가지고 반응을 한다. 이거 분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위산이 필요한 것이고 위산이 있어야 이 단백질이 녹는데
그게 녹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된다. 즉 위산이 부족하면 소화가 안 될 수밖에 없다.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될 수밖에 없다. 위장에서 단백질은 소화가 되는 곳인데 위산이 없으면 녹지 않아서 소화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육류를 섭취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흔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을 좀 해보면 잘 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고기 드셨죠? 그것도 평소보다 좀 많이 드셨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맞습니다. 육류가 문제를 일으킨다. 단백질이 문제를 일으킨다. 위장에서 문제가 일어난다. 소화는 위장에서의 문제다. 위장에서 반응을 하는 것은 단백질과 위산이다. 그 다음에 소화효소다.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면 위산 있고 그 다음에 소화효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물이 있으면 여기는 소화가 끝이 나는 거다. 그러니까 위산을 없애는 약은 절대 먹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 혈압약, 당뇨약, 그 다음에 항응혈제, 그러니까 피가 엉기지 않도록 하는 혈전용해제 뭐 이런 거 드시고 계시는 분들, 콜레스테롤약 이런 거 드시고 계시는 분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약 속에 잘 보세요. 위산분비억제제라고 하는 놈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매일 먹고 있다. 내 위산이 안 나오도록 하는 약을 매일매일 지금 드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위장에 위산 분비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위장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 약 빼서 버려야 됩니다. 그 약은 위산이 덜 나오도록 하는 약이고 위산이 덜 나오니까 내가 먹는 음식물들은 매일매일 소화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들은 난 소화 잘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소화가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시나요? 검사해 주던가요? 모릅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요. 그 약 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위장에서 소화가 안 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위산의 문제이므로 위산을 잘 분비되도록 하든가 외부에서 위산을 넣어주든가 하면 되는데 이미 위산이 잘 분비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넣어주는 수밖에 없죠. 그냥 생활에서 항상 위산이 만들어지도록, 즉 위산이 내 입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비타민C와 소금입니다. 자, 그래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은 소금과 비타민C를 꼭 먹어야 되고 얘네들이 위산이 되어지고 만들어진 위산이 내가 섭취한 소화가 잘 안 되는 단백질을 녹여준다. 소화효소제 하나 먹어주면 그냥 분해가 되어진다. 소화가 잘 되어진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은 아무리 길어야 3개월 안에 끝납니다. 금방 해결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끼 한 번 딱 먹고 그냥 괜찮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의 위장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것뿐인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진다. 충분한 양으로 드셔보셔라. 충분한 양,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이게 충분한 양인가? 저의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시면 비타민C 소화, 소금, 소화 이런 거 찾아보시면 어떻게 얼마나 먹어라 라는 것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해서 많이 봐보시고요. 소화 안 되시는 분들 소금을 잘 챙겨 드시고요. 비타민C를 잘 챙겨 드시면 그냥 해결된다.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한 50대 이상인 분이 거의 대부분이신데요. 위산의 양이 항상 줄고 있고요. 줄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 줄어요. 그 이유는 소금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계속 잘 챙겨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비타민C와 소금 꼭 잘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